혹시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걸 딱 이뤘는데 이상하게 기쁘기보다는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 왜 우리는 성공의 정점에서 오히려 길을 잃는 건지, 그리고 그 공허함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밤새워 공부해서 꿈에 그리던 회사에 합격하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갖고 싶었던 멋진 차키를 손에 쥐었는데 말이에요. 분명 모든 걸 이룬 것 같은데 마음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막막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기분. 축배를 들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뭐 하지? 이 질문만 머릿속을 뱅뱅 도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감정이 찾아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지도를 손에 쥐게 돼요. 좋은 대학 가야지, 대기업 취직해야지,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내 집 마련은 필수야. 지도에는 소위 성공이라고 불리는 목적지들이 아주 빽빽하게 찍혀 있죠. 하지만요, 정작 그 수많은 목적지들 사이에서 내가 진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사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게 바로 이 나침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목표와 가치의 차이입니다. 대부분 이 둘을 헷갈리기 때문에 목적지에 딱 도착하고 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목표는 목적지고요. 가치는 방향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비유를 보면 그냥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목표는 서울에 도착하기 같은 겁니다. 일단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그 목표는 달성된 거고 우리 인생의 체크리스트에서 지워지죠.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가치는 계속 서쪽으로 나아가기와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서쪽의 끝이라는 팻말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서쪽은 방향일 뿐 도착지가 아니니까요. 내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든 우리는 언제나 서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끝나지 않는 여정이고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향 그 자체인 거죠. 이 예시를 보면 개념이 훨씬 더 선명해지죠. 결혼하기, 이건 목표예요. 결혼식장에서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 100% 달성 완료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는 것. 이건 바로 가치입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결혼 10주년 기념일에도, 심지어 배우자랑 티격태격 다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이자 방향인 거예요. 목표는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데려다줄 수는 있지만 가치는 그 지점을 지나서도 평생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이끌어주는 나침반이 되어주는 셈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나침반 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여러분의 관역, 그러니까 우리 삶의 4가지 핵심 영역을 직접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직접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준비되셨나요? 우리 삶은 보통 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일과 교육. 이건 내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거고요. 둘째, 관계.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하는 질문이죠. 셋째, 개인적 성장과 건강.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싶은가. 마지막으로 여가. 내 삶의 에너지를 어떻게 즐겁게 채워나갈 것인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정말 좋아요. 각 영역에서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 말고요.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연 뭘까요? 자, 이제 마음속으로 커다란 관역을 한번 그려보세요. 관역의 정중앙, 불사이는 방금 여러분이 생각한 그 가치와 내 실제 행동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태예요. 반대로 관역의 가장 바깥쪽은 내 가치와는 전혀 딴판인 삶을 살고 있는 상태고요. 자, 지난 한 달 정도를 돌아보면서 이 4가지 영역 각각에 대해 X 표시를 한다면 여러분의 X는 지금 어디쯤에 찍혀 있나요? 혹시 X 표시가 관역 바깥쪽에 찍혀서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나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건 여러분의 실패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나침반이 이봐,
우리가 가려던 방향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하고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정보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할 수 있잖아요. 이 불편함은 성장을 위한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방금 느꼈던 그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심리적 고통은요, 우리를 그냥 괴롭히기만 하는 악당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고통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숨겨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아파하는 바로 그곳에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 치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아무 상관도 없는 전혀 신경도 안 쓰는 일 때문에 밤잠 설치면서 괴로워하나요? 절대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아파합니다.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는 그 관계가 나한테 소중해서 그런 거고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그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가치의 그림자인 셈이죠. 이 동전 비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통이 동전의 앞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전을 딱 뒤집으면 반대쪽 면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치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앞면을 억지로 떼어내보려고 하면 가치라는 뒷면도 같이 버려진다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아픔이 싫어서 아예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고통을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뒷면에 있는 가치를 보기 위해 동전을 뒤집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고통 번역하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좀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마다 너무 불안해서 도망치고 싶다. 이 고통의 동전을 탁 뒤집으면 뭐가 보일까요? 내 아이디어를 잘 전달해서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가치가 있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그 뒷면에는 다른 사람들과 깊고 진솔하게 연결되고 싶다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숨어 있고요. 아이에게 버럭소리 지르고 나서 밀려오는 그 끔찍한 죄책감은 나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한번 번역해 보세요. 그 안에는 어떤 보물이 숨어 있나요? 고통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과 관련해서 진짜 재밌으면서도 전곡을 팍 찌르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죽은 사람의 목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라거나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건 죽은 사람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불안, 슬픔, 고통 같은 감정을 단 하나도 느끼지 않는 존재는 오직 죽은 사람뿐이니까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온갖 감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을 느끼면서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목표와 가치의 차이도 알았고 내 나침반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도 대충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막 거창한 계획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언제나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이제 그 첫 걸음을 뗄 시간입니다.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해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늘 살펴본 4가지 영역 중에서 지금 가장 마음이 가는 가치를 딱 하나만 고릅니다. 둘째,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행동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가치가 따뜻한 관계라면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기,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문자를 보내려고 할 때 분명 귀찮은데? 답장 안 오면 어떡하지? 같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이랑 싸우거나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옆자리에 앉은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왔니?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그 감정을 데리고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낡은 지도는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는 나침반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내디딜 당신의 첫걸음, 그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은 무엇이 될까요? 그 한 걸음이 목적지가 아닌 방향을 향한 당신의 위대한 여정의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